안녕하세요. 천고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구전 이야기 중에서 콩밥 먹는다 할 때 콩밥과 두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쁜 일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콩밥 또는 콩밥 먹으러 간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죠. 콩밥 먹는다, 콩밥 먹으러 갔다. 이 말은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형을 산다는 뜻으로 예전에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콩밥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쌀밥도 잘 안 먹는 사람이 많지만 옛날에는 쌀이 아주 비쌌고, 그래서 오로지 쌀로만 밥을 짓는다는 것은 부자를 제외하고는 극히 힘든 사실이었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쌀과 콩을 적당히 섞어서 밥을 지어 먹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줘야 하는 감옥에서는 유일하게 콩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답니다. 그런 이유로 콩밥에 감옥이 관련되어 콩밥을 먹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감옥살이를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랍니다. 여건상 감옥에서는 여러 종류의 음식을 제공할 수 없고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 체력을 유지하려면 콩밥이 최상의 해결책이었겠죠. 그래서 비싼 콩밥을 제공하였던 것이랍니다. 예전에는 교도소에서 콩밥을 많이 줬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콩은 사실 쌀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그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싼 콩밥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콩의 영양분 때문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재소자를 할지라도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영양은 보충해야 되고, 또 쌀은 그때 귀하던 시절이라 그만큼 콩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다잖아요. 한마디로 콩은 영양소 백화점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은 콩을 이용하여 두부, 된장, 간장 이런 거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만들어 먹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인 1936년경의 형무소 식단표를 한번 볼까요? 당시에는 쌀이 10%, 콩이 40%, 좁쌀 50%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콩덩어리에 그냥 좁쌀 몇 알 붙을 수준이죠. 하루 세 끼 이런 콩덩어리만 먹고 살았답니다. 정말 수감 생활은 모든 생활이 힘들지만 먹는 것조차도 힘든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후 조금 더 좋아져서 쌀 30%, 콩 20%, 보리쌀 50%의 비율로 급식되다가 국민들의 식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1986년도부터는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만들어 배식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2012년 보리 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보리도 흔치 않았죠. 시중 보리값이 정부미보다 훨씬 비싸짐에 따라 보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100% 쌀로 만든 쌀밥이 제공된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세계 교도소에서는 과거에 재소자들에게 콩밥을 제공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빨리 1957년에 최초로 재소자의 밥상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었답니다. 그래서 쌀 30%, 보리 50%, 콩 20%의 주식 혼합 비율이었으며 재소자들은 1 내지 5등으로 구분되는 등급에 따라 식사를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86년도에 접어들어 재소자 주식 비율이 백미 50%, 보리 50%로 바뀌어 콩이 사라졌고, 그때부터 소위 콩밥 먹는다, 이런 표현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된 것이죠. 그 후 1989년도에는 백미 60%, 보리 40%, 1994년에는 백미 70%, 보리가 30%, 95년도에는 8대2, 이렇게 백미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었죠. 최근에는 쌀과 보리의 혼합률이 9대1까지 아니면 100% 쌀밥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 일반 가정식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 말이 나오게 된 정확한 근거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근대적인 행정제도를 한국에 도입한 일본에서는 수감자들의 식사를
사각형의 나무로 만든 자그마한 밥통에 주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수영자들은 가다밥이라는 식민지 시대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 당시에도 밥의 내용을 한번 보면 보리밥이 80%, 콩이 20% 정도가 섞인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제수들은 이 밥을 콩밥이라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말이 유래가 되어 그 이후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어도 제수의 밥은 콩밥이라는 인식이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 다음 두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볼까요? 교정기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날 두부를 먹는 모습, 우리 TV나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보아왔죠. 해방 전 형무소 시절이나 해방 후에도 나라가 어려운 시절에는 국가가 감옥에까지 예산을 잘 편성해서 수용자들 잘 먹일 수는 없었겠죠. 일제시대에는 더더욱 주부식이 형편없었고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감정은 죄 지은 사람들을 뭘 잘 먹여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형무소 시절에 징역을 살고 나오면 고기가 현재처럼 흔한 것도 아니고 너나 없이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까 영양 보충하라고 바로 고단백질인 두부를 먹이던 습관이 계속 이어져 왔답니다. 현재는 두부를 먹여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교도소를 가지 않는 것처럼 액땜 비슷한 행사처럼 되었답니다. 사실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은 정부미로 쌀과 보리를 7:3 비율로 잘 먹고 있으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치금 범위 내에서 김치나 고기, 과일 등을 구입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두부를 먹여서 영양 보충을 해줄 필요까지는 없고요. 오히려 안정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달래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출소자에게 왜 두부를 먹게 하는지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죄의 값을 치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순백의 두부를 먹게 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두어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액땜의 뜻으로 아마 정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두부가 영양가가 우수하며 또한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모자란 영양을 보충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 또한 출소하자마자 그동안 못 먹었던 온갖 음식을 대하게 되어 과식을 하게 되므로 포만감 있고 소화가 잘 되는 두부를 1차로 먹게 하여 탈을 방지하려는 지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콩밥 먹는다, 콩밥 먹고 나오는 길에는 두부를 반드시 먹는다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은 콩밥 먹는다는 말의 유래와 출소할 때 두부를 먹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자성어 한 구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